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막막함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예전에는 함께했던 가족들이 있었고 늘 곁에서 웃어주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지고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TV 소리가 유일한 대화가 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외롭다는 감정이 밀려올 때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입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두렵다면 아직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시간을 나답게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은 한층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생은 소풍, 혼자 잘 노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그리고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도 먼저 떠났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외롭게 살다 갈 줄은 몰랐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날부터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날 이후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노인처럼 생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혼자라는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혼자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혼자는 스스로 충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순간이 고독이 될 수도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할 일이 없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챙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는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렇게 한동안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릴 적 꿈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수가 하고 싶었지만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어색하고 눈이 침침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묘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도 만나며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이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꿈꿨던 취미나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시작해 볼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삶을 채워보세요.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어색하고 때로는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혼자가 외로움이 아닌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재미없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재미를 찾는 방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에 다니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해서 걸었을 뿐이었지만 매일 걷다 보니 점점 익숙한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혹시 함께 걸으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걷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중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해봐도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작은 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행복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의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안한가요? 혹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함께할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습관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혼자서도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런 약속도 없는 조용한 하루를 맞이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텅 빈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나 그 순간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혼자가 주는 자유와 평온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 중 하나는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거창한 것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책을 탐독하는 것만이 배움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후 혼자 사는 삶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아 적적하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어린아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색칠 공부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색연필 세트를 사서 하얀 종이에 자신이 떠올리는 대로 색을 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방 한쪽에는 색색의 그림들이 가득해졌고 그 그림을 본 친구들은 이렇게 예쁜 그림을 혼자만 보고 있으면 아깝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림 모임에 참여했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은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배움을 멈춘 채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어느 철학자는 인생이 무료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어도 좋고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악기를 연습해도 좋습니다. 요리를 배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간단한 외국어 한마디를 익히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뭘 배운다고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을 배우느냐보다 그 배움을 통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제와 다릅니까? 그 다름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배움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도록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혼자가 주는 즐거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혼자서도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할아버지가 길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저렇게 걸었었지. 그러나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니까.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은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들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작은 꽃 한 송이가 나무집 사이에서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곳에 꽃이 있었나?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은 꽃잎이 반짝이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숙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그 꽃을 보러 갔고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큰 행복만을 찾느라 주변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줄 때,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 순간의 평온함을 즐깁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행복이 본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미소 짓게 만든 순간이 있었나요? 그 작은 순간들을 모아 가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책방에서 한 노인이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천천히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지. 이제야 제대로 읽어볼 수 있겠군.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배움이란 반드시 젊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배워보겠어요?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피아노를 배웠고 어설펐던 손놀림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짧은 연주를 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빛나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고 작은 취미라도 시작해 보세요.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도 많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노년이란 배움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 인생은 결국 혼자서도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홀로 인생을 즐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외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이 두려웠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니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좋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사색에 잠겨도 좋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홀로 나를 지키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연못이었습니다.